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른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가 어젯밤 손석희 앵커의 미국 트럼프 관련 보도를 보고 오늘 방송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손석희 앵커는 제 생각에는 홍석현의 영향력 아래 그 속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전략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뉴스룸이 미국 손석희 뉴스룸 미국 국내 정치 보도가 완전 100% 미국 조중동인 CNN, NYT 이런 매체들을 그냥 그대로 베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손석희 앵커를 믿고 그가 왜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른 주제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아무튼 손석희 앵커는 우리나라 국민, 우리 국민의 편이고 우리나라 편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젯밤 미국 관련 뉴스는 손석희 뉴스보다는 KBS 뉴스가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공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참 어제 아침에 우리 김어준 총수님이 제가 또 그러니까 그 김어준 생각 거기서요 제가 정리해드렸던 그 YTN에서 내보냈던 트럼프의 김정은 평가 그거를 또 마침 딱 인용하면서 북미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내고야 말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렇게 코멘트하는 걸 보고 정말 반갑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김어준 총수, 손석희 앵커, 그리고 이상호 기자님 이런 분들 정말 진짜 언론인들이십니다. 진짜 애국적인 진짜 언론인들이요. 요새 김어준 총수님이 이재명 지사님 관련해서 입을 딱 닫고 있다고 막 뭐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divide and rule이요. 이거를 목이 쉬어라 계속 얘기했던 분이 김어준 총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완전히 믿고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믿고 지켜보면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참 언론인들이요. 제가 트럼프 CPEC 연설 그거를 찾아가지고 정말 감동 깊었던 장면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찾았습니다. 너무 길어갖고 완전 웃겼는데 그러니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자기 친구 한 명이 엄청 성공한 비즈니스맨이고 완전 부자인데 이 사람이 근데 5명만 있으면 입이 얼어붙어 갖고 연설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트럼프한테 어떻게 그렇게 몇만 명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그러면서 청중들한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냐고 because we are in love 이러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좀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또 준비해왔던 스크립트를 처음에 조금 이제 읽다가 완전히 그냥 냅두고 거의 선거 유세하는 식으로 엄청 신나는 대중연설을 2시간 넘게 막 했습니다. 2시간 2분인가? 이렇게요. 저도 기분이 이래저래 안 좋아 있다가 안 봤었는데 기분 전환하려고 그거 보고 진짜 신났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손석희 앵커가 어젯밤에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보도한 미국 민주당의 트럼프 공격 포인트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한 프로 트럼프 측의 사실관계 설명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조차 좀 천천히 하라고 슬로우 다운 하라고 그렇게 자기 하원 의원들한테 일종의 경고 발언 비슷한 걸 했을 정도로 지금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너무 과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에 있는 위원회 가능한 8개를 총동원해갖고 트럼프 죽이기에 나섰는데요. 증거가 없다시피 해서 그러니까 탄핵을 진짜로 하기 위한 움직임이기보다는 2020년 대선을 위한 내용이라고 보는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부터는요.
그러니까 어젯밤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가 보도한 게 국경 장벽 관련해서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 선포한 그거 의회 승인해서 이제 상원 의원들이 자꾸 이탈한다고 또다시 이탈자가 나왔다고 되게 뭐 좀 걱정스러운 듯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거 중에 이제 그니까 한 명은 이제 자기 정치, 랜폴 이 사람은 뭐 자기 정치를 한다 그럴까? 어쨌든 그 트럼프는 지지하지만 뭐 특정 사안에서는 이거에서는 트럼프의 입장을 지지할 수 없다. 계속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면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후보 경선에도 출마했었습니다. 뭐 트럼프한테 태국도 없이 졌지만요. 그런 사람 한 명하고 또 이제 그 수잔 콜린스라는 할머니는 그 매우 이례적으로 미국 동부 서부는 자기들 아까 매우 학식 뭐 이런 걸 자랑하고 굉장히 인텔리라는 분위기고 그리고 매우 심하게 이제 안티 트럼프 이렇거든요. 근데 동부에서 메인주였나 아무튼 메인주 아닌데 어쨌든 동부가 자기 동부에 있는 주가 자기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할머니 수잔 콜리스 그 할머니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어정쩡하게 그런 거죠. 근데 이 국경 장벽을 둘러싼 그 국가 비상사태 트럼프가 선포한 게 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뭐 낸시 펠로시가 단 1달러도 지불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셧다운 사태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에 결국 법안 통과돼갖고 트럼프가 요청했던 5.1빌리언 뭐 50억 정도 되는 그 예산 요청에서 18억 달러가 승인이 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국가 비상사태 이거 승인 안 돼도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예산이 그 장벽 건설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뭐 40억인지 4빌리언인지 엄청나게 확보가 돼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 동안 트럼프가 야금야금 뭐 그러니까 조금씩 장벽 계속 짓고 올리고 있었고요. 끝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벽을 올린 지역에서 그러니까 살인율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성폭행, 살인 이런 거 포함하고 뭐 마약 이런 거에서 그 효과도 계속 수치가 보도되고 있고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였고 이제 민주당 하원이 그러니까 네오콘 앞잡이들의 트럼프 공격 방향이 대충 세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마 뮬러 특검이 그 러시아 그 컬루전 그 공모의 내용이 너무 없어갖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그 첫 번째가 그 이제 변호사 그 코엔 지난주 청문회가 사흘이었는데 그 중에 공개 청문회가 그 하노이에서 회담 담판이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뭐 결과는 말씀드렸었고 이번 주에 또 소환한답니다. 근데 아마 공개로 한다는 얘기는 없고요. 이 불쌍한 이 변호사가 관계된 거 포함해갖고 아무튼 트럼프의 그동안의 비즈니스 활동 전체를 또 다 탈살 털겠다고 하고 나서나 봅니다. 그러면서 뭐 러시아에 트럼프 타워 지은 거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던데 그런 게 다 근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매우 구호적으로 그냥 그 범죄 사실이 뭐 증거가 한 보따리가 있다. 트럼프는 유죄다. 이렇게 이제 막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게 없다고 하고요. 있었으면은 밀러 특검에서 그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계속 트럼프 흠집 내기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뭐 중도층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이재명 지사님이 완전히 무슨 뭐 엄청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뭐 재판 결과 지켜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들 대충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트럼프 얘기를 그러니까 트럼프 흠집 내려고 하는 그런 작전 그러니까 경제 활동 문제요. 그다음에 뭐 개인 소득세, 뭐 소득 신고 이런 서류 다 들여다보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법적으로 뭐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 갖고 트럼프 캠프, 그다음에 트럼프 재단, 트럼프 아들, 딸 등등등 해 갖고 한 60명을 소환하겠다고 지금 민주당 하원위원회에 그 위원회 장들이 막
막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원 소수당, 그 지금 공화당이죠. 그쪽 리더 말이 뭐 나오라고 소환하겠다고 이러는 거는 그 하원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응하고 아니고는 각자의 자유라고, 그러면서 이미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의회에 소환됐었고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무슨 서류 같은 것들을 또 제출을 하겠냐고, 뭐 누가 나오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 뭐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건가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딱히 트럼프 적극 지지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좀 상당히 눈여겨보고 믿는 하원 의원이 있거든요. 그 무슨 뭐 해외 정보위원회 위원장인가 그거 2년 동안 했던 사람인데 힐러리 저격수고요. 법조인 출신인데 이 공화당 하원 의원 이름이 트레이 가우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트럼프를 막 드러내놓고 마구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좀 신경을 써서 듣는데요. 이 사람도 뭐 트럼프 변호사들 엄청 똑똑하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고 있는 경제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먹히겠냐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이제 트럼프의 경제 활동, 뭐 비즈니스 그동안 했던 것들에서 범죄 사실을 탈탈 털겠다. 이게 첫 번째 작전인 것 같고요. 민주당의 작전.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또다시 그 사법방해.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전직 FBI 국장 제임스 코미를 해임시킨 그게 뭐 사법방해, 권력 남용 그런 거다. 이거를 또다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미가 2016년 후보 그 경선 한참 치열했을 때 그러니까 힐러리가 코미 때문에 졌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메일을 갖고 자기 편을 안 들어줘서 졌다고 막 이러면서 뭐 맥신 워터스 이렇게 엄청 극렬한 엔티 트럼프 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전부 다 코미 해임시켜야 된다고 난리 쳤었고, 그리고 그 해임을 건의했던 사람이 이제 민주당 극렬 지지자 딥스테이트 그 주요 멤버 법무차관 로젠스타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코미하고 그 다음에 특검으로 지정된 뮬러하고 이렇게 셋이서 코미 청문회를 하기 직전에 모여서 뭐 일종의 작전을 짰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해임을 막 얘기를 했었고 법적으로 대통령이 FBI 국장 해임하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코미 본인도 청문회에서 뭐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를 막 팍스에서는 그런 근거 리코딩들을 막 틀어주죠.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미 없고, 그러니까 트레이 가우디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사법방해 혐의라고 만약에 치면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누구를 소환할 거냐, 소환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소환하기는 사람이 있기는 하냐, 이렇게 좀 그 민주당 하원 그쪽에다가 좀 짜증내는 것 같은 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가 그야말로 이제 구호 선언 파이팅인데 이거는 뭐 트럼프 보고 인종차별주의자고 나라를 그 극단적으로 양분시키는 독재자고 뭐 파시스트고 뭐 민주당 사람들은 트럼프가 김정은보다도 더 미국의 위협적인 사람이라고 막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힐러리도 이 이슈를 갖고 또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갖고 모습을 보이고 또 한마디 하시던데 이거는 뭐 길게 말씀드릴 내 가치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네들이 다 해놓고 뒤집어 씌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기에는 뭐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이제 뮬러 특검 이 보고서가 내용에 사법방해 증거가 그 사법방해 증거가 엄청 많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뭐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이번 주에 나올지 아닐지도 불투명하다. 이제 이 뭐죠? 그 사찰 그 트럼프 캠프하고 그 뭐 인선위 뭐 아무튼 그런 거 막 사찰하고 도청하고 이랬던 거 폭로했던 그 데이빗 누네스 하원 그 국내 그 뭐 정보통신위원장 했던 분이죠. 이분은 이제 뮬러 특검이 또 뭐를 뭐 더 덧붙이기 위해서 한참 더 걸릴 수도 있다 보고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별게 없는 뮬러 특검이 러시아 컬루전
이랑 기타 등등 관련해 갖고 내용이 너무 없어 갖고 다른 얘기들을 막 시작하기는 이런 거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젯밤 손석희 앵커가 막 엄청 빠른 속도로 마구마구마구 막 되게 막 트럼프한테 엄청 불리하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뭐 다 그냥 뭐 손석희 앵커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뭐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ABC던가 뭐 이렇게 프로 트럼프 아닌 곳에서 여론조사 한 거 결과도 뭐 지금 현재 트럼프 업무 승인율이 46%라고 그러고 제가 보는 그 The Rasmussen Reports 거기서는 49%로 나왔거든요. 계속 그리고 뭐 그 오늘 당장 선거하면 트럼프를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 이게 뭐 팍스 쪽도 아니고 그런 데서 했는데도 40%나 나왔더라고요. 제가 주목하는 이 모든 사태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제가 주목하는 사람은 이제 빌 클린턴 때 하원 의장이었던 누트 깅그리치죠. 누트 깅그리치.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빌 클린턴 그때 당시에 탄핵을 주도했다가 공화당이 심하게 역풍을 맞았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그 표정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1998년이니까요. 본격적으로 탄핵 난리 났던 게 벌써 21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마 노트 깅그리치 이분도 뭐 조지 소로스, 힐러리 클린턴 같은 이런 이제 글로벌 신자유주의 네오콘 세력들의 작전을 뭐 모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아는 게 아니까 좀 더 보면서 좀 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낸시 펠로시가 좀 살살하라고 하는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상황 같아서는 역풍을 제대로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조언을 하는 이게 한 가지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이제 노트 깅그리치가 한 얘기가 이건 저는 이게 참 가슴에 와 닿았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그 스펙 연설 일요일 날 했던 거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또 처음에 준비해왔던 그 연설 대본 이거를 한 5분이나 읽었나 그러다가 이제 집어던지고 이제 그 자기 지지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뭐 엄청 많이 온 사람들하고 또 다시 막 직접 소통하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을 했는데 청중들은 그 박장대소하고요.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그 지난주 하노이 회담하고 그 변호사 공개 청문회 이런 거 등등 해갖고 정말 모든 가짜 뉴스와 공격 이런 거에 완전히 지쳐 있다가 그 스펙 거기 가서 하는 거 봐라. 그 대선 경선 때 선거 랠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설을 하고 유권자들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주고받지 않냐. 그 민주당 너네들은 지금 그 누구하고 지금 누구를 딜하고 누구를 다루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리얼리티 쇼 주인공이고 국민들하고 정말로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무슨 일을 해도 트럼프를 이기기는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이 사람은 이제 그 자기가 피곤하고 지치고 성질나고 이러면 이제 대중 연설하러 가갖고 정말 그 청중들하고 신나게 같이 놉니다. 같이 놀고 뭐 유권자들한테 가서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자면 뭐 워싱턴 스왑프, 워싱턴 적폐 이거를 뭐 뒷담화에 험담에 뭐 욕을 있는 대로 늘어놓고 진짜로 뭐 유권자들한테 일러 바치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트레스를 또 다 푸는 거죠. 같이 막 서로 힘을 받고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속상하고 힘 빠지고 그러면은 대중연설, 트럼프 연설을 막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기운이 나거든요. 힘이 나고 아 나도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내 채널을 뭐 너무 못 살게 보는 것 같아서 신경질 나고 그러다가도 아 다시 나도 기운 내야지 막 이러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트럼프는
일반 국민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자기가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 같은 그 국민들한테 진짜로 사랑받고 있다는 거를 아주 잘 알고 또 그거를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인 게 막 보입니다. 뭐 대통령 된 후에도 작년에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대중연설 하다 말고 막 그 politicians를 막 이러면서 정치인들 막 욕하다가 근데 나도 정치인인가? 막 이래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 지금 미국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JTBC 손석희 앵커 우리가 이제 많이 신뢰하는 언론인이잖아요. 근데 그 방송국에 이 트럼프 관련 미국 분위기 보도 들으시면서 걱정하셨던 분들은 걱정 안 하셨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그 우리나라 탄허스님, 저는 우리나라 탄허스님이 생각나는데요. 그 탄허스님 생각나게 만드는 미국 민주당의 그 극좌들 움직임을 또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민주당 소속 뭐 페미니즘 부르시고 이러는 뭐 극좌 이런 분들이 많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죠. 그것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요. 곧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십시오. 바이.